네, 우리 여러분 이제 영상 속에서도 보았죠.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다양한 친구 관계에서의 갈등과 그리고 자신이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모습이 필요할까, 즉 도덕적으로 어떻게 성장할까에 대해서 알아보았다면은 이제는 조금 더 관계를 확장해서 내 가정에서의 내 역할은 무엇일까, 그리고 내 가정에서 도덕적으로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해 볼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도덕은 두 가지 수행평가를 모두 다 완료를 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온라인 수업에서는 굳이 교과서 뭐 봐도 좋겠지만 선생님은 이제 노트 필기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바른 자세 유지하고 주변 정리정돈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대신에 노트 필기 할 수 있게 노트랑 연필만 가지고 와주세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첫 번째로 이 가정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했으니까 오늘날 가정의 의미가 무엇인가? 방금 영상 속에서도 힌트가 나오죠. 그리고 가정의 역할이 무엇인가? 그리고 가정의 역할이 좋다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실제로 가정에서도 갈등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발생할 갈등 간단하게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과제 설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가정의 의미란 무엇인가? 미리 다시 얘기하지만 이제 자신이 적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은 종이와 노트에 자유롭게 적어 주시고요. 자, 우리가 앞에 공익 광고에서도 보았어요. 자, 가정의 의미는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친밀감과 유대감, 그러니까 친한 감정과 그리고 서로 같은 것을 공유하고 있다라는 유대감을 바탕으로 가족 구성원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생활 공동체. 그러니까 친밀감과 유대감이 있고 그리고 같이 생활하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면은 가정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이제 영상에서도 보았듯이 우리는 흔히 이제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자녀가 있어야지 올바른 가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왔지만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충분히 다양한 가정 형태가 있기 때문에 자신과 조금 가족 구성원이 다르다 그래서 저 사람 사연이 있겠다. 조금 안 좋은 일이 있겠다 하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이제 핵가족이나 대가족의 의미에만 갇히지 말자. 그러니까 핵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자식 이렇게 있는 이 세 명의 가족, 그래서 핵심만 모이는 핵가족, 대가족은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친척 모두 다 사는 대가족, 이 의미에만 갇히지 말고 이렇게 한부모 가정, 그래서 부모님 중에 이제 아버지나 어머니 한 분이 이제 자녀를 열심히 키우시는 한부모 가정과 그리고 시설 가정은 보육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노인보호 시설 그리고 장애인 보호시설과 같이 시설 안에서 이렇게 친밀감과 유대감을 함께 공유하면서 생활한다면 당연히 시설 속에 있는 가정도 시설, 가정으로 부를 수 있겠고, 그리고 자식을 직접 낳진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존재를 입양함으로써 하나의 생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입양가정,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더 이제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다문화 가정. 그래서 다양한 국가의 출신들이 모여서 서로 다양한 친밀감과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면서 살아가는 다문화 가정. 그리고 조성 가정.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이제 손주와 함께 서로 친밀감과 유대감을 공유하며 자녀의 성장, 그리고 손주의 성장을 계속 지원해 주시는 조성 가정. 이렇게 다양한 가정의 의미가 있다는 거 알고 있어야겠죠? 자, 그러면은 이런 다양한 가정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뭐 일단 한번 사진을 볼게요. 자, 사진에서 보면은 이제 어머니가 정말 이렇게 옛날에 1965년에 정말 시장, 장터라는 곳에서는 정말 사람들도 정신없고 사람도 잃어버리기 힘들기 막 쉽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가 옆에 있으면 무조건 없고 이제 장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정말 이렇게 막 뒤에 이제 엎여 있으면서도 아이가 배고프지 않을까 하고 국수까지 먹어주시고, 그리고 옆에 피츠 모리스의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이라는 곳의 보도 사진을 보면은 이제 아들의 수술이 끝난 후에 이제 온 가족이 모여 식사하는 모습. 그러니까
아들이 그래도 큰 수술을 끝내고서 서로 안도감을 공유하며 편안하게 식사하는 모습을 통해서 서로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비도의 기쁨의 순간이라는 사진을 보면은 이제 전쟁 중에 포로로 잡혀놨다가 풀려나서 돌아온 아버지.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제 가족이 당연하게 느껴졌겠지만 이런 정말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정말 내 가족이 최고의 어, 존재구나 하고 느끼게 되고, 그리고 바이어, 어머니의 여정에 실린 작품이라는 이 사진 속에는 수술을 앞둔 이 아들을 꼭 껴안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있는데, 이 사진을 봤을 때 가정은 자신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은 이제 이런 이 피츠 모리스의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사진 속에 보면은 이제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죠. 밥상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예절을 배울 수 있고, 그리고 이 전체적인 사진 속에서 당연히 사랑과 보살핌을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정서적인 안정과 편안함을 느끼고 있다는 거 다들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가정이 또 어떤 역할을 하냐? 자, 이 네 가지 사진 속에 보면은 모두 다 나름의 힘든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가족이 납치를 당해서 포로로 잡혔거나 자녀가 수술을 했거나 아니면은 가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이를 함께 키우고 있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부모님과 그리고 자녀 그리고 모든 가족 구성원이 어떤 방식으로든 다양한 삶의 문제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배워가고 있다라는 것인데, 근데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이제 조금 더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자녀를 낳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흔히들 이제 저출산 문제를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게 저출산, 현재 우리나라가 되게 저출산 문제로 이제 어떻게 하면 아이를 더 낳아야 될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뭐 여성은 출산 기계가 아니다 하면서 나라가 솔직히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계속 개입하는 게 과연 올바른 것인가? 아무리 가정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해도 중요한 건 맞죠. 근데 아무리 그래도 개인이 이제 건강에 관련된 거기도 하고 가족을 키우는 것은 결국엔 그 가족 구성원이 키우는 것인데, 이렇게 나라가 개입하는 게 어떻게 보면 또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계속 이렇게 개입하는 거는 너무 힘들지 않을까라는 이제 논란이 생기고 있는 게 이제 가정의 역할에서 우리가 한 번쯤은 이야기해 볼 내용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가정에서도 충분히 좋은 역할이 있지만 그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은 갈등을 경험해 본 적은 없나요? 당연히 가정 안에서 갈등을 경험해 봤을 거예요. 자, 실제로 이제 코로나19 현재 상황에서 정말 답답하죠. 그래서 가족 간의 갈등을 경험한 비율이 여러분들에게도 해당이 되겠네요. 전국 고등학생 이하 자녀, 그러니까 여러분도 중학생 자녀니까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전체 100% 중에 37.4%가 갈등을 경험을 했는데, 그 원인 중에 이제 다양한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이제 많죠. 경제적 문제로 인한 갈등, 그리고 가족의 여가나 외출로 인해서 이제 나가야 돼 말아야 돼, 코로나19 상황에서.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아이가 학교를 가지 못하거나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육아 돌봄을 할 것이냐, 그리고 여가 활동을 지금 상황에서도 계속 이제 진행할 수 있을까 등등, 이제 결국에는 이제 코로나19 상황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있어서 가족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은 이제 여가 활동, 뭐 예를 들면 여행이나 뭐 집에서 쉬기, 이 둘 중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면 각자의 생활 습관의 차이, 그러니까 이제 전체 이제 갈등 중에서 21.7%를 차지한다고 하는데,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스마트폰을 언제 사용하냐, 그리고 TV를 얼마나 보냐, 이거에 대한 갈등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가사노동, 정말 이게 매우 큰 일이겠네요. 그래서 밥과 빨래, 청소를 누군가 혼자 하지 않느냐, 아니면은 그것을 또 어떻게 또 누가 하냐에 대한 문제가 이제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정의 역할도 매우 크지만 그 안에서도 가정의 역할이 잊혀질 정도로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방법을 주제 선택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해결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과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가 다양한 가정이 이제 광고 속에도 나왔지만 가정의 형태가 매우 다양하다라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는 가정의 의미는 무엇인지 단순히 교과서 속에 그리고 사전 속의 정의로만 기억하진 말고 뭐 예를 들면은 선생님은 이렇게 적어봤어요. 솔직하게 대화는 별로 없어도 결국에는 같이 함께하는 존재가 가정이에요 라고 적었는데 선생님이 적어준 예처럼 가정의 의미를 한번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저출산 문제, 그러니까 가정의 역할은 매우 좋다는 거, 정말 좋은 역할을 한다는 거 여러분들 다 알고 있죠. 하지만 그 역할을 조금 더 살리기 위해서 저출산 문제에 대하여 국가가 가정의 가족 계획에 개입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을 정하고 근거를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찬성의 입장에서 근거를 예를 들면은 이제 찬성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정의 긍정적인 역할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리고 장기적으로 생각했을 때 노인층이 늘어나면은 이제 모두가 노인을 부양해야 되는 경제적인 부담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겠지만, 이 반대측에서는 아무리 가정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해도 가족 계획은 가정 내 구성원이 스스로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개입하는 거는 조금은 아니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가정이 이제 유지가 되려면은 경제적이든 사회적이든 그 뒷받침이 되어야 하니까 가정 계획에 국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보다는 이제 다른 사회 제도부터 온전하게 이제 고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족 계획에 있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근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가정의 역할도 중요한 만큼 이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가정의 역할과 함께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다음 이야기를 읽고 이야기 속 인물들이 갈등하고 있는 원인과 갈등 해결 방안을 적어주세요. 그래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이제 충분히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었고, 그 일뿐만 아니라도 계속 가족 내에서의 갈등은 아무리 가족에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그리고 아까 갈등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바로 가사 분담, 집안일을 분담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자, 실제로 이제 브라운이라는 작가의 돼지책에 보면은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이야기 속에 있는 내용을 읽고 이 이야기의 갈등의 원인과 그리고 그 해결 방안을 한번 여러분들이 나름 자유롭게 생각해봤던 갈등의 평화적인 해결 방안과 그리고 여러분 나름대로의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정리를 하면서 계속 갈등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며 이제 과제를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지금까지 이제 새로운 단원으로 들어가서 가정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해보고 또 우리 사회에서 가정의 역할 그리고 내 역할은 무엇인지 계속 배우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자, 지금 바로 과제방으로 가서 이제 지금까지 선생님과 배웠던 가정에서의 내용을 한번 적용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지금 바로 과제방으로 갑시다.